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관열입니다. 자, 모두 모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 엄마! 우리는 무서울 게 없다. 왜? 엄마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왜? 엄마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힘찬 박수 소리로 자, 에듀 콘서트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 교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학원에다만 맡기고 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학원에만 그냥 맡겨두기보다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이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교육을 만들고자 여러분과 함께 에듀 콘서트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많이 함께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현숙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준 박세백 엄마 이현숙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왜? 엄마니까. 포기할 수 없죠? 왜? 엄마니까! 네. 자녀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데리러 갈 시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열심인데 과연 아이가 자기 공부법을 향해서 어디를 찾아가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자기를 반성하고 그렇게 아이가 열심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엄마들, 제가 강연을 다닐 때 엄마들 지금 이 자세면 전부 다 서울대 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많이들 웃으세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그죠? 그럼 아이가 언제쯤 엄마의 마음을 알까요? 40? 그렇죠. 40 정도 되면 우리도 생각해보면 나이 40쯤 돼야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 주제가 영어 공부법, 자기 주도적인 학습법, 자기 소개서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철들게 할까 그거예요. 수학을 하든 영어를 하든 뭐를 하든 악기를 다룰 때도 아이가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훨씬 힘이 덜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새엄마로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여름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게 있긴 있어요. 모든 게 새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었을까요? 새엄마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엄마들 같으면 불쑥할 수 있는 말도 저는 그렇게 못하고 정말 한 대 딱 때리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기르는 과정을 오늘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 인격 수양에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늘 배우고 가실 것은 자녀 교육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아까 힘드시죠? 왜? 엄마니까.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힘들지? 왜? 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도 엄마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이해를 하시고 같은 말이라도 저처럼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보이시죠? 화면에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어법 또는 문법, 어휘. 이게 지금 다 돼야 영어를 잘하는 거죠. 지금 요즘에 책을 읽고 테이블 많이 듣고 이렇게 해도 중학교 가면 내신을 한두 개 정도 또 서너 개 정도 틀려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갈등이 영어를 외국을 가고 원어민 수업 위주를 해도 솔직히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안 나오면 또 그런 갈등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하시는 방법대로 그 동화책을 읽을 때 요즘에는 다 CD를 같이 들으면서 하시죠. 뭐 흘려듣기니 뭐 집중해서 듣기니 또 따라 듣기니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읽기하고 듣기를 같이 겸하고, 근데 말하기 쓰기는 사실 겸하기가 집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휘는 총체적으로 같이 읽기를 할 때 어휘를 하는 방법은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살살 이렇게 긋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아요. 밑줄 긋고 바로 찾으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단어를 10번 이상 애들이 이렇게 줄을 긋다 보면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자사전 같은 거를 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이사전은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하는 방법을 또 취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공부법이 본 아이들에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문법도 사실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문법을 지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배워왔던 방식이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정령법 뭐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사람이 아이들을 말하기, 쓸기, 읽기, 듣기에 도움이 되는 문법을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문법을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쉬운 동화책을 꺼내서 그 문법, 관계대명사를 배웠으면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방법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총체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아이가 읽은 책을 중심으로 그 책에 딸린 CD, 그 책에서 문법을 찾아보고 그 읽은 책에서 단어의 밑줄을 긋는 습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읽기 쓰기를 할 때 유의점은 뭐냐면은, 사실 학부모님들이 질문이 아이들이 잘 듣지 않는데 선생님 계속 틀어놔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을 하죠. 10분, 5분이라도 앉아서 엄마랑 제대로 듣는 게 좋고, 그 내용이 완전히 숙지되었을 때 그냥 조용하게 음악처럼 틀어놓는 게 좋지, 아이가 집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그거를 틀어놓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독과 그 테이블 다청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독을 해가면서 아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그를 체크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턱대고 듣고 읽기만 하다 보면은 단점이 뭘까요? 공부 습관이 철저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 자기 관리나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한, 내가 뭘 모른다 인식이 확실하거든요. 저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저는 책을 들고 테이블 한 줄 읽으면 멈췄다가 아이가 책 없이 따라 읽기 시킨다든가,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한 줄을 다 못 따라 읽거든요. 그러면 반, 또 반 나눠서, 그렇다 보면은 이 집중력이, 또 듣기에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듣기나 읽기를 할 때는 10권에 최소한 한 권 정도는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공부를 잘하려면 이 자신감이 중요한데, 그래서 말하기 부분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읽기나 듣기처럼 읽기나 듣기를 하면 어느 순간에 말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뇌의 영역이 따로 담당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뇌를 공부하신 분들이. 듣고 읽는 것은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나 쓰기는 들어간 정보를 뱉어내는 거잖아요. 실제로 뇌를 한쪽을 다쳐도 말하기 쓰기는 다치지 않았다면 의미 없는 말을 내뱉고, 말하기 쓰기의 부분에 손상을 입었다면은 이 아이는 읽고 듣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는 아무래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원어민이 있으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연습을 해주면 좋은데, 또 사정상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제가 처음에 원어민이 저희가 13개월 동안 학원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썼던 방법이, 그 책을 읽고 나면 한 챕터씩 끊어서 읽기도 하고, 때로는 한 권을 다 뭘 읽었는지 영어로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엄마가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엄마는 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뭐 한 3줄, 4줄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 줄씩 한 줄씩 점차 늘려갔어요. 그리고 쓰기는 사실 진짜 말하기보다 안 하려는 게 쓰기거든요. 그래서 쓰기도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한 독후감 형식이든 일기 형식이든 처음에 하루에 한 3줄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 3줄에 부담이 없을 때 4줄, 5줄 이렇게 늘려가면은 1년 정도 되면 이제 습관이 돼요. 그 공부라는 것이 습관의 문제잖아요. 자기주도 학습도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자기주도가 되거든요. 이제 오늘의 가장 어려운 주제, 문법 공부는 꼭 해야 되는가? 잠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던 대로 돌아갈게요. 큰 아이가 2학년 2학기에 영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려면 얼마큼 남았죠? 1년 반. 그래서 솔직히 큰애는 말하기를 어느 정도 포기했어요. 1년 반 안에 제가 목표를 한 게 뭐였냐면 지금 토플이 120점이거든요. 그래서 토플 110점 이상, 토익은 950 이상 이렇게 목표를 했어요. 근데 1년 반 안에 그냥 평범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점수가 된다고 누구도 지금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아이들 영어 시작하기 전에 책을 여러분들처럼 자녀 교육법 책도 읽고 영어 학습법 책도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래도 지름길을 가자. 그러면 문법이라는 게 문장을 만드는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칙을 제대로만 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6개월을 문법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게 하루에 2시간씩 매일 토요일까지 했어요. 근데 그 2시간을 몽땅 문법을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사람이 문장 구조를 가지고 어린애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1시간은 문법을 하고 그 문법 책에 보면은 문제 조금 있고 또 뒤편에 보면 독해가 조금씩 있어요. 한 6줄. 그 독해도 이제 하죠. 그 문법에 맞는 투부정사를 배웠으면 투부정사의 동그라미 해가면서 이게 아까 배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2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이제 과제는 없고 집에 도착을 하면 15분 동안 저는 이제 이렇게 시간을 정해줘요. 아이들이 그냥 하라 그러면 부담이 느끼잖아요. 엄마가 가서 열심히 해 그러면 열심히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는 시간을 정해줘서 15분 동안 가서 꼭 복습을 해야 돼. 그리고 복습이 끝나면 엄마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2시간 동안 거의 다 소화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 복습하는 시간이 15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충분히 소화를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 어려운 걸 하지 않았겠구나. 숙제도 거의 없죠. 그 독해라고 해봐야 문법 1, 2, 3 있으면 가장 낮은 단계. 중학교 1학년 가면은 뭐 비동사도 나오고 그런 정도 문법에 무슨 어려운 단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의 2시간 동안 숙제에 대한 부담이 없이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들만 놔두고 한 게 아니고 학생을 또 따로 모집을 해서 한 반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자극도 되고 또 저도 보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비록 우리 아이들은 못했지만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로 이제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렇게 정도를 밟아가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말고 오늘 배운 걸 오늘 소화만 하면 우리 애도 전교 1등을 하겠구나. 그때 저희 아들 성적이 전교에서 100등에서 한 80등 정도? 저희가 광주에서 대치동이라고 하는 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서도 공부를 좀 못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80등, 100등을 해가지고는 정말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도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표를 크게 잡았어요. 서울대를 보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중국어 서울대를 가려면 제2외국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보냈기도 했죠. 그런데 제 목표에 자신이 생긴 게 뭐냐면 학생을 아들 2명, 8명을 해서 10명을 가르치는데 그날 배운 거를 저는 15분 동안 반드시 복습을 해야 하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보고 와요. 그러면은 2시간 동안 선생님이 그렇게 꼼꼼히 했으니까 집에 가서 과연 복습을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기억력은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2시간이 지나면 벌써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복습을 시켰는데 복습을 해오지를 않고 그 수업 2시간에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인데도 지금 어머님들 굉장히 집중해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태도면 지금 공부해 서울대도 가시겠어요, 정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정말 가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령 명사, 그러면은 이 방송국도 명사고 엄마도 명사고 학생도 명사고 친구도 명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법 교육은 명사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까 말하기 듣기 모든 게 총체적으로 요즘에는 소통, 뭐 통합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문법도 통합을 해야 돼요. 무슨 문장을 읽으면 명사만 나오질 않잖아요. 명사랑 가장 친한 게 뭘까요? 형용사.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마. 공부 잘하는 친구 사겨. 착한 친구 사겨. 그 친구를 설명하는 공부 잘하는, 착한, 나쁜 전부 형용사거든요. 그런데 친구를 설명하는 말이 이렇게 짧은 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옆집 사는 친구,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가고 12살에 최연소 토익 맞은 친구. 그 친구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공부했다? 어디서 공부했다? 누구랑? 어떻게, 어디서, 왜? 언제?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외국에서, 또 엄마랑 집에서 원어민을 불러서 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런 건 전부 부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영어 공부를 했니? 잘 됐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했어요. 이런 거 전부 부사예요. 언제 어디서. 그것도 5가지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애가 영어를 좋아하게 됐어. 아우 영어 말고 쟤는 못하나 봐. 아니 우리는 수학도 재밌어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잘해요. 뭐가 재밌어요? 그 무어가가 주어잖아요. 이것도 5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그 5가지 곱하기 3, 15가지만 하면 영어 문법이 거의 끝나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동사. 지금 뭐 하고 있니?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자, 영어를 얼마 했니? 10년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 완료거든요. 그런데도 못해요. 그럼 그만할 거니? 아니요. 앞으로도 10년은 더 할 거예요. 그럼 그게 미래 완료가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지금 언제?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다 가장 짧잖아요. 그런 것이 동사 파트인데 그것만 하면은 문법이 다 끝나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뭐 몇 가지 해서 15가지 하면 한 달 내에 끝나겠네요? 그건 어디까지 하나 이론이고 6개월 동안 그 훈련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15가지 이렇게 간추려서 가르칠 수만 있다면 또 가능도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만큼 손해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을 들어가겠어요. 동기. 공부를 하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동기부여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는 고달프다. 왜? 엄마. 애가 알아서 안 하니까. 내가 꼭 공부하는 학생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동기부여가 어렵죠. 그게 왜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기부여가 꼭 태어날 때부터 되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동기부여가 어쩌면 꼭 불가능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왜? 엄마니까. 그러면 동기부여를 좀 우리가 이제 학자처럼 연구를 해봐야 돼요. 동기부여가 손가락이 하는 것도 아니고 뇌잖아요. 어떨 때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음도 뇌가 좌우하는, 사실은 요즘 그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뇌의 어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연구를 했더니 해마, 그 바다에 보면 해마, 씨홀스 그 모양을 닮았어요. 근데 동기부여가 안 된 애들을 봤더니 그 해마가 쪼그라져 있어요. 근데 너무 쪼그라져 버리면 말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안 펴지는 거예요. 해마가 통통해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동기부여를 관장하는 해마가 뭐에 가장 약하냐면 스트레스에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새엄마라고 생각하고 누구야 학교 갔다 왔니? 오늘 재밌었니?
그거 안 돼. 하루 하고 나면 성질 나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동기부여를 이런 에듀 콘서트를 자주 다니시면서 받으셔야지. 그게 작심 한 3일 정도밖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동기를 부여받으셔야 되고 둘이 같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해막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동기부여 받지 않고 지금 친구 따라서 여기 왔는데 나는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 말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겠죠? 그런데 좀 내용이 들을만하다. 이렇게 동기가 부여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해마가 하는 일이 기억력까지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기가 떨어지고 동기 없이 공부를 하면 기억을 못 해요. 수학에 비해서 영어는 기억의 과목이다라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엄마가 보약도 먹고 그 등산 같은 거 애는 안 줘도 엄마는 챙겨 먹고 등산도 해서 정신 건강도 유지하시고 또 힘들면 친구랑 같이 수다도 떨고 그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엄마의 몫이고 시간 관리, 습관 관리를 엄마가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가 없이 우리가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큰 거, 서울대 간다. 자, 그거는 6년 후의 목표. 그다음 올해의 목표는 뭐 일주일 이번 주는 목표 꼭 와서 15분 복습. 나도 선생님 좀 시간을 정해갖고 10분 복습. 10분 넘어가면 복습 그만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랑 앉아서 노트를 하나 새로 사셔서 노트를 여러 권 사셔도 되죠. 무슨 수학 노트 이렇게 해서 계획표를 짜서 한 칸 비워두고 동그라미 치고 못했으면 가위표 치고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표의 양을 적금 해야 이게 동그라미가 많겠죠. 가위표가 많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표를 꼭 짜셔서 시간도 복습하는 시간 이렇게 좀 유치하다고 할 정도로 세분해서 하셔야 실천 가능성이 있어요, 어머님들. 추상적인 거는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습관 관리는 뭐겠어요? 아까 뭐 가방을 아무데나 놔둔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오늘의 주제는 공부니까 오자마자 저는 어느 정도 오자마자를 강조를 했냐면 자 엄마 우리 애들이 참 우리 아들들이 보면 엄마 싫어할 거예요. 좀 미련한 것 같더라고요. 엄마 화장실도 가면 안 돼? 가자마자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화장실도 가면 안 돼. 냉장고도 열면 안 되고 손도 안 씻어도 돼. 그걸 질문이라 할 게 없어서 하는 건지 아무튼 쓰잘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가지 말라 그랬더니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엉덩이를 막 삐죽삐죽 하면서 이거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효과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참 지혜로운 질문을 해준 거예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화장실만 허락한다. 냉장고도 안 되고 와서 먹는 것도 안 되고 물하고 화장실 그리고 오자마자 복습. 이제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해야 아이가 엄마가 단호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 이거 하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근데 이 자기 주도 학습이 공부에도 중요하지만 대학 원서를 이제 쓰게 되죠. 진로 계획을 특목고를 가거나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거나 해외에 있는 아이비리그를 가거나 제일 먼저 내는 제출하는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근데 그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과 어려움 극복. 어려움 극복은 우리 가정이 힘들어서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좋아해서 장애가 없습니다. 그럼 떨어져요. 안 돼요. 그 잘하는 아이들도 항상 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근데 이 어려움 극복 과정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학원이나 뭐 어디에 매이지 마시고 자기 주도적인 교육을 하시려면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발품 팔고 나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가서 소상하니 물어보고 지금처럼 저렇게 메모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써야 될 게 봉사 등 인성 영역을 꼭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생겨났냐면 미국 대학에서 사실 생겨났고 영국에서도 저희 아들이 영국에 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그 아이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퇴보돼 있어요. 그 대학 생활을 교수님이 교탁을 때리고 조용히 시켜야 조용히 한다는 거예요. 작게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결국은 뭘까요? 요즘 사회가 소통, 협력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부만 틀을 밖에서 해서 그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성 영역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리더십도 들어가고 봉사도 들어가고 나눔도 들어가고 협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나열을 하는데 그 나열된 것 외에 자기가 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사나 인성 영역도 꾸준히 한 달에 그 몽땅 몰아서 하다 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랑 같이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밥을 나누거나 연탄을 나누는 것도 그 엄마랑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 영역을 이따가 자기 소개를 썼던 그 샘플 그걸 보여줄 텐데 그게 보면은 봉사를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아니면 가족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배우는 게 많더라 이렇게 풀어 쓰셔야만 돼요. 그래서 아이만 보내지 마시고 엄마가 같이 가서 봉사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을 꼭 써야 돼요. 근데 책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많으면 3권, 작으면 2권 정도 쓰거든요. 근데 이 독서 활동을 쓰기 위해서 독후감을 간략간략하게 써놓으면 좋은데 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가도 유심히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재미로 읽는 걸 좋아하는지 자기 개발, 주인공이 막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지 사회 문제를 다룬 걸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도 아이가 책 고르는 거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게 좋아요. 권장 도서도 물론 읽지만은 지금 영어 책 읽을 때도 어디 뭐 모임에서 이걸 읽으라고 했으니까 또 돈 주고 사놨으니까 아까우니까 읽고 이러지 말고 도서관 같은 데서 아이가 흥미를 보인 거를 읽다 보면 그게 진로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 외고 원서하고 영국 캠브리지 그 자기소개서 지원서 2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그게 어렵지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독서 영역이에요. 이제 머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을 이 아이는 썼는데 이 아이가 쓴 책이 이거 말고도 삶에 대한 이야기, 어려움 극복 그 아이는 이런 걸 주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장차 뭘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 심리학이나 의사가 되더라도 정신과 의사나 그런 게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의 200자 정도로 압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인성 영역인데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물론 내가 가서 울산역에 가서 껌을 내가 6년 동안 뗐다. 그것도 좋은 봉사죠. 그렇지만 지금은 소통, 남하고 협력의 시대거든요. 21세기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할 팀이 없으면 엄마 이렇게 가족들, 동생 그래서 한 팀이 되어 봉사하신다. 이게 의사 선생님 4분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 저희가 대안학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해요. 그런데 클래식을 싫어하는 애들을 모아서 색소폰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연습을 했더니 이게 봉사 무대에 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읽어보세요. 협동해서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더 많고 서로 격려도 되어서 좋단데 지금 어디 앞뒷줄에 즐겁다는 거예요. 그 봉사가 협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즐거워요 지금. 그러니까 가서 할아버지들이 막 춤추고 이러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센터에 찾아가서 봉사를 하려면 음도 맞춰야 되고 또 멀리 가야 되고 또 자기 차례가 아닌 차례 다 앞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오전이 다 소비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소개서나 입학에서 꼭 봉사를 넣고 있거든요. 테니스도 복식으로 가서 3번 나갔는데 3번 다 꼴등 났어요. 그래도 그 등수 때문에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밑에 나오네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즐거웠다. 이거는 영국 캠브리지 오퍼 받은 자기소개서예요. 저희 둘째 아들 거거든요. 둘째 아들이 영국 가서 6개월 만에 캠브리지 대학에 오퍼를 받았어요. 경제학과에. 근데 영국은 특징이 제가 이렇게 아무리 넘겨도 제목이 없어요. 계속. 영국은 우리처럼 친절하게 4개 영역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너 알아서 한번 구조를 잡아봐라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똑같아요. 아이가 이게 진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대학이니까 내가 왜 경제학을 하게 됐는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에 아까 나눔과 협력을 합쳤잖아요. 저희가 지도하는 아이들은 나는 이렇게 협동을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눔을 협조해서 한다 그러면 나눔과 협동이 2가지 정도의 인성을 포함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 아들도 이제 살펴보면 이게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2011년에 터졌네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보고 한국의 금융이 후진되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부산저축은행을 첫 번에 딱 냈어요. 그러면서 한국 금융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끝내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쓰면 내용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보고서 갑자기 경작을 하고 싶어졌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또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내가 경제를 했다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맨키 경제학을 토익 만점을 1학년 겨울방학 우리 아이가 7살에 가서 만 12세가 이렇게 최연소가 된 거지. 사실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만점 기다리면서 이 맨키 하버드 교수가 쓴 경제 원론을 공부시켰어요. 그러면 또 이제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렇게 2년 3개월 만에 하버드 경제학을 보다니 이게 지금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이 경제학책을 보면요, 어머니 얼마나 쉬운지 몰라. 두꺼워서 그렇지 굉장히 그 영어가 굉장히 쉬운 영어로 있잖아요. 중학교 한 1, 2학년도 영어로 두껍고 800페이지인가 되고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 게 설명이 자세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거를 시키고 제가 원어민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40분 동안 제 앞에서 이제 강연을 해요. 그런데 뭐 경작도 안 하고 우리도 잘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하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친구들 중3, 고1 친구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경작을 3년간을 했으니까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했던 내용도 써졌고 그러면 경작을 하니까 얘가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도 약간 언급을 했어요.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이 그 세계와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 우리 교과서만. 그러니까 경제학을 자기가 공부를 해서 뉴스페이퍼가 나오잖아요. 신문을 읽어서 세상과 소통도 하게 됐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나는 문제가 있어서 영국에 공부하고 싶다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포함하는 글을 쓰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가장 좋은 훈련은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경제학 공부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대화를 하라 그러면 엄마가 다 얘기하고 제가 지금 강연하듯이 그렇지? 알았지? 나 오늘 강연 듣고 왔는데 걔는 뭐 어쨌다더라? 그거 하지 말고 아이가 엄마 오늘 강연 갔는데 어땠어? 이 정도 분위기는 돼야죠. 너도 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유니버시티 대학 레벨의 경제학까지 했다로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동기부여까지 지금 부산저축은행 사태까지 해서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다음 여기도 이게 노란 책이 뭐냐면은 책이에요. 책. 독서 활동 지금 들어갔어요. 2권 들어가요. 독서 활동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널싱홈이 양로원, 그 양로원을 방문을 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뭐 할머니들 요거를 빨고 빨래를 빨고 할머니들이 너무 가벼워서 슬펐다, 그걸 쓴 게 아니고 얘는 경제학과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양로원이 복지가, 얘는 미시경제학처럼 행동을 해요. 자유주의자고 복지 같은 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런 데를 보냈더니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할머니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제학자인 양 굴었는데 이걸 보면서 웰페어도 복지도 좀 신경 써야,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하고 연결을 잘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 왜 그걸 하고 싶어? 그걸 해서 어떨 건데, 이런 거를 자주라는 게 뭘 말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주는 뭘까요? 시험 합격 안 하면 제가 또 출연해야겠네. 매일을 저는 자주라고 말해요. 매일 조금씩 생각났을 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시간표를 정해야죠. 애한테 오늘 어땠어 묻기 5분. 엄마 시간표를 짜야겠네요. 그래서 복지라 웰페어가 복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 사회학, 수학, 이렇게 지금 그런 공부도 자기가 했다, 이거 써야 돼요. 또 그 경쟁만 하는 애를 뽑는 건 아니고, 그 캠브리지 경제학과에서는 뭘 좋아하냐면 사회학, 역사, 그다음에 심리학, 수학. 캠브리지 경제학과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좋아하는 과목을 제가 다 가르쳤는데 그걸 알고 가르친 건 아니에요. 이걸 다 알아야 돼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자제지 오실 수도 있는데, 내가 무슨 캠브리지 무슨 히스토리를 가르치고,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자랑 같게 느껴서 거부감 갖지 마시라는 게, 많은 걸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40점 맞아도 놔두고, 이제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념에서 나오고, 또 지금 사회가 어디로 가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서울대에서 70% 이상을 수시로 뽑거든요. 정시 수능 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어머님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익 만점 받았던 얘기 나와요. 토익 만점을 어떻게 풀어갔냐면, 내가 만점을 받아서 나는 굉장히 자랑스럽다, 그게 아니고, 캠브리지 옥스퍼드에서 이제 6개월 된 애를 너 좀 보자, 너 합격시키고 싶다 하려면 어떻게 풀었게요? 매스컴에서 시달리잖아요. 그렇게 매스컴을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애가 얼마나, 저도 아까 오니까 막 긴장돼요, 오래간만에. 근데 이런데 막 애를 세우는 거예요. 저희 학원이 시내 한가운데 있어갖고 옆에가 KBS가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애를 오라 그러고, 생방송. 그 스트레스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말을 연습을 많이 해서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전화로 실력도 안 되는데 25분 인터뷰에서 장학금을 2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인터뷰는 자기소개서에 모체예요. 인터뷰 잘하는 애가 자기소개 못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인터뷰는 뭐겠어요? 저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대화가 인터뷰에서 상대편이 물어볼 말이 없게, 혹시 너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 경쟁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 그래 그랬어? 그냥 뭐 한지는 잊어먹고, 그래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니?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90점 이상에 대하고 세계에서 기본으로 어떤 점수를 요구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학업 점수를 못 땄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공부를 안 잘해요. 그리고 세계에서 2명 뽑아요, 전화 인터뷰해서. 근데 그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항상 희망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직접 했어요. 우리 애는 너무 인터뷰를 잘해서 당신이 아마 틀림없이 장학금 줄 거다. 그랬더니 그 외국은 항상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 그러면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5분 만에 아들이 사실은 내가 장학금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그 걱정하지 말라, 그 사람들 말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진짜 그냥 하는 소리예요 또. 그런데 일주일 후에 아침 8시 반에 장학금 됐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말을 많이 시켜야 돼. 막지 말고. 오늘 몇 점 맞았어? 알았어, 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학원에서 엄마들이 그 전화를 받으면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이게 간이 딱 쫄아버려요. 제가 간이 큰 것 같아도 작거든요. 어떤 학부모가 몇 개 틀렸어. 근데 2개? 이따 봐. 그러버려요. 그 애가 걔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엄마가 그 오기 전까지.
누구냐도 안 하고 아들이니까 물론 몇 개 들렸어. 2개? 알았어. 이따 봐. 제가 애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공포증 나게 하면은 아이가 입을 다물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외의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거 공부 외예요. 토익도 타임즈나 에코노미스트도 읽었다. 타임즈를 6년간 읽었어요. 그 다음에 테니스를 공부를 꼭 못한 건 아니에요. 테니스를 제가 너무 목숨을 걸고 시켜가지고 영국 가서 은메달 따고 스케이트 대회에서 금메달 땄다는 얘기가 나와요. 퍼스트 플레이스가 금메달이잖아요. 오 하지 마시고 3명이 넘어져가지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고 3명이 넘어져가지고 금메달 너무 3명이 잘하고 우리 애가 뚝 떨어지니까 하나가 넘어지니까 다 넘어져가지고 뚝 떨어진 사등이 금메달을 탔어요. 아이고 진짜 그 트로피만 보면 너무 재밌어요. 기분 나쁠 때 그거 보고 막 웃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 그래서 바이올린도 막 엄마가 네 바이올린 들으면 막 살 것 같아. 사실 죽을 것 같을 때가 막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를 하면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도 막 바이올린 소리 엄마 죽어도 죽어서 막 무덤에서도 와서 해라 막 이렇게 애를 거의 세뇌를 시켜가지고 막 교회 무대에도 세우고 성당 다니는데 그거 무대에서 하려고 교회로 바꿔가지고 6개월 하고 애가 이제 자신감 얻으니까 다시 성당으로 옮기고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 죄가 뭐냐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뭐 시키는 뭐 멋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 대학이 자기가 결국은 가고자 하는 데다 이렇게 해서 잘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예, 강의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특히 그 트로피 받았을 때 아드님이 금메달 딴 그 얘기 들었을 때, 야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딱 맞는 말이구나. 예, 그런 생각 들고요. 그 아이가 그 바이올린 연주할 때 그 소리를 들어야 엄마는 살 것 같다. 예, 그런 선의의 거짓말도 예, 굉장히 참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게 들으셨죠? 예, 이제 아이를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이제 또 가르쳐야 할지 어느 정도의 방향은 이제 좀 잡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저도 사실 학부모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학부모의 안 그런 것 같죠? 예.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인데, 자 함께 하신 우리 부모님 중에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떤 분께서 지금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6학년인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제 엄마 욕심에 저희가 뭐 매번 외국을 나갈 수는 없고 외국 사람과 항상 이렇게 대면해서 대화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빠나 뭐 이렇게 저희가 영어를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혹시나 대화 같은 것들 아이가 만약에 하고 싶어도 그런 여건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 시작한 게 학원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3개월 때는 저희도 원어민을 구했어요. 근데 그 원어민 수업 방식이 5학년 한 학기는 문법에 다 치중, 그 문법만은 아니지만 그 문법 할 때 제가 참 생각나는 게 그 짤막한 독해를 뒤에 있는 한국말을 보고 그걸 영어로 옮기기를 했어요. 그 뒤에 그 해답에 보면 한국말 독해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옮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2달은 좀 쉬웠지만 나머지 4달 문법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어를 시작해서 한 1년 정도는 정말 한번 푸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1년은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원어민 회화의 필요성을 사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어민을 부르고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아이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6학년 때 너무 시켰나 봐요. 그거 공부 안 한대요. 그래서 저희 부원장하고 많은 다툼 끝에 책을 그때 매직 추리하우스를 봤어요. 중1에. 그러니까 레벨 2. 그러니까 얼마나 늦었어요. 근데 책
10개월 동안 250권을 읽고서 830에서 만점이 나온 거거든요. 3개월간 책을 집중해서 읽었더니 95점이 올랐어요. 근데 책을 읽고서 원어민하고 한 20분 정도 책에 대한 얘기. 또 그 자주는 저는 매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 책 한 권 읽고 그러니까 매직 추리 하우스 정도 읽어야 아이가 하루에 한 권을 읽잖아요. 그래서 책 읽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원어민을 이게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아까 책의 내용을 아이 보고 한 10분씩 요약해서 말해봐라. 그리고 엄마가 발품을 팔아서 어떻게 원어민 접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 글을 조금씩 써라. 그런데 그걸 많이 자꾸 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글쓰기를 꼭 말하기보다 글쓰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습니까?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시죠. 네, 강의는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복습을 안 하면 복습하기 전까지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확실하게 원칙을 고수하시는데 그렇게 아이가 따르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딱 복습을 15분 동안 딱 시킬 수 있으셨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그 참 핵심이죠. 그 질문 엄마들 다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 애는 화장실 안 가라고 하면 난리가 날 거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길래 평소에 아이들한테 잘하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엄마가 지금 참지 못할 상황에서 참아주고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거를 쉬운 말로 푸시하고 싶을 때 아이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인격 이런 거나 말투나 그리고 또 그거 플러스 항상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항상이면 저는 매일이죠. 그죠? 10분 동안 왜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는지 영어를 잘했을 때 그 모습 뭐 영어 잘하면 뭐가 좋을까 또 맛있는 거 만들어서 놔두고 또 얘기하고 또 막 장소를 바꿔서 공원에 가서 제가 인라인 뭐 애들이 하는 거 못하는 게 없어 다 배웠어요. 인라인 타면서 또 얘기하고 잠깐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치사할 정도로 아이한테 막 맞추고 살아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속이 막 울렁울렁.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어만 했잖아요. 다른 과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아들였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 습관이 영어로 잡힐 때까지 저는 다른 거 다 미뤄두고 나중에 이제 다른 과목을 했어요. 여러 과목을 엄마가 좀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오히려 부작용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한 과목만 아니요, 집중하기보다. 몰랐을 때 이것도 예. 몰라만 안 하면 예. 괜찮아죠. 그 물으면 또 시간을 주고 예. 그러니까 인내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인내 이전에 아셔야 될 게 내가 과연 인내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뒤를 생각해 보셔야지.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항상 지혜로 와라. 내가 조금 참으면 그 아이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참는 훈련이 좀 되셔야 될 텐데. 일단 저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평소에 소프라노로 말씀하셨다면은 약간 좀 톤을 낮춰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습관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그런 거짓말은 했지만 또 어떤 거짓말은 안 하냐면 제 감정을 내가 오늘 참느라고 거의 죽을 뻔해서 나는 원래 120살까지 살려고 계획했는데 네. 이제 118살로 줄었다. 그 나중에 64살까지 엄마 빨리 죽으면 어떡해. 우리 애들이 좀 단순하거든요. 네. 그 협박도 좀 하고 그래서 엄마 오늘 또 힘들어서 당연하지. 아마 내일 또 내 인생은 힘들 거야. 엄마 우리 괜히 만났네.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또 얘기 안 할 제가 아니죠. 그 생색을 꼭 내면서 했죠. 네. 그렇게 하세요. 힘들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해서 속이 상하다.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기쁘다. 무슨 놈은 속상하고 기쁜 게 저렇게 자주 일어나 해도 엄마를 아이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힘들다. 그거 하세요. 힘드니까 그래도 왜 엄마니까 이렇게 같이
자, 우리 아이 어떻게 좀 이제 키워나가고 교육을 시킬까 오늘 많은 고민 가지고 또 궁금증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명쾌한 그 해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이현숙 선생님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울산 MBC 교육대 프로젝트 에듀 콘서트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시작할 때 하고 지금 마무리할 때 하고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 표정도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시원한 어떤 해결책, 해법을 찾아가지고 이 시간 만족한 시간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셨어요. 그렇죠? 예, 왜 행복했는지 아세요? 엄마니까. 예. 자, 모든 게 이제 엄마니까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또 현명하게 잘 가르치는 그런 모습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저희 에듀 콘서트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